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5시 24분입니다. 세계 증시가 여전히 뭔가 혼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안개가 껴있는 듯한 그런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 증시 하락했는데 딱히 하락에 영향 받지 않는 것 같고 혼조하게 아시아장 마감하고 유럽은 또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습니다. 강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마치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CPI 발표된 이후로 CPI 미국 CPI 7.7 나온 이후로 이 좀 고민해봐야 된다. 우리 추세에 대해 큰 추세에 대해 혹은 경제적인 방향, 통화 정책의 방향, 증시의 방향 이런 거에 대해 고민 좀 해봐야 된다라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답을 보여주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답을 꼭꼭 숨겨서 안 보여주는 그런 답답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되게 웃기는 게 갈 것 같아요. 이 마치 일부 증시는 보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것 같은데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왜냐? 지난번에 이 폭등했었던 피로감이 있어가지고 이 피로감을 못 풀어서 계속 갈래니까 이 피로감 때문에 못 가는 친구들이 좀 대부분이고 못 가면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원하게 내려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모습 같은 경우는 더 오르려고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제가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우, 통상적인 경우의 이야기인 거고 지금 하락 추세 중이기도 하고 여전히 미국의 긴축이라든가 이런 게 일단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악재들 시장에 안 좋은 것들이 유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진 말자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아직까지 단정지어서 꼭 세계 증시 하락할 거야. 꼭 앞으로 추세 전환이 될 거야.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구간이에요. 그죠? 파월 의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바이든 대통령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고민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결론에 도달하신 분이 계시면 그 결론 그대로 이제 본인 생각대로 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일단 대부분 제 생각에는 다들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예, 다들 일단 잘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는 분은 솔직히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일단 이야기를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전반적으로 그림들만 그냥 좀 살펴보면서 지나갈 건데요. 특별한 소식이 있고 그랬던 건 아니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오늘 보시면 굉장히 좀 혼조했죠. 여러 가지 지수가 있는데 오른 놈도 있고 떨어진 놈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른 놈들은 부동산 부양책의 효과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떨어진 놈들은 일부 그 뭐죠 전염병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받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래저래 그런 이슈들이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혼조하다라는 겁니다. 상해 종합 같은 거 보시면은 여전히 어딘가 지지선이 있는데 깨지 않고 박스권 내에서 놀고 있어요. 하여튼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좀 오르다가 좀 윗꼬리를 좀 길게 달긴 했어요. 오늘 오늘 중국하고 일본이요. 아직까지 박스권이라 답답하긴 한데요. 오늘의 이런 흐름들이 근데 어쩌면 이거 다중고점형 혹은 쌍고점 단기적으로 다양한 고점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한 번쯤 해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아무튼 강합니다. 다중고점형 요렇게 쌍고점을 만들어내고 빠진다. 요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정도예요. 아직까지는 박스권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거 겁나게 답답한 상황인 겁니다. 아직까지 어떤 결론 내릴 수 없어요. 일본 증시도 보시면은 여기가 박스권 하단인데 아래쪽으로 가려면 여기를 붕괴시켜야 되는데 이쯤 저항을 누적시켰으면 지난 5거래일 동안 못 갔으면 아래로 보낼만 하단 말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지난 5거래일 동안 저항을 한 번에 갭상승으로 돌파한착하면서 강력한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긴 했는데 이것도 물론 이제 그런 가능성은 나올 수 있죠. 아직 박스권 안에 있고 전고점 자리 못 갔으니까 얘도 이렇게 쌍고점 만들려고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거는 그런 가능성이 진짜 열린 정도이고 아직까지 얘도 방향성 모른다는 거죠. 박스권 답답한 박스권이라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단서를 안 보여주려고 시장이 꽁꽁 감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우리한테 계속해서 우리를 답답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뭐 유럽 증시 대부분 다 강해요, 그죠? 유럽 증시가 제가 아까 그 그림판에서 그림 그려갖고 보여드린 그 사례인데 가장 강하죠 요즘에. 이 보시다시피 폭등 이후에도 이 장대 양봉 건드리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려 그러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이런 게 미래에 독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굉장히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꾸역꾸역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지금 답답하게 올라가는 거죠. 피곤하니까 대폭등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긴 합니다. 하여튼 강해요, 그죠? 아래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뭐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 유동성 파티에 혜택을 좀 적게 받죠. 그죠? 아무래도 좀 적게 본 증시예요. 뭐 한국, 뭐 나스닥, 비트코인 이런 친구들이 유동성의 빚을 좀 많이 받죠.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전염병에서 좀 헤어나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유동성 파티에서 당시에 좀 약간 소외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뭐 약간 그런 거 아시죠? 그 술을 적게 마시면 다음날 숙취가 적지 않습니까? 그죠? 파티를 좀 적게 즐겨서 오히려 요즘 더 강한가 싶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하여튼 이래저래 강합니다. 뭐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도세가 등장한 곳이 없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짜불짜불 흘러내리는 나스닥, 한국 증시 이런 거는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볼 수 있겠죠, 그죠? 나스닥이나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매도세가 등장했다라고 하긴 좀 뭐하고 그냥 그죠? 하여튼 잘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누군가 이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 있는 매도세, 막 장대 음봉 이런 건 아직까지 나타난 게 아니죠. 하여튼 뭐 그런 모습들입니다. 뭐 오늘도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또 뻑뻑하게 싸우겠죠. 저항과 지지를 테스트를 하면서 오늘 밤도 기술적으로 치열한 싸움들을 하여튼 이어나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어, 참 오늘 리플 보니까 안 그래도 뭐 세금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세금 관련된 거 뭐 그런 질문 내용은 이 개인마다 워낙 다들 뭐 사정이 다르고 이래서 제가 뭐 일일이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그런 거 웬만하면 좀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그 그래도 뭐 굳이 세금 관련해서 한마디 뭐 드릴 게 있다면 UVXY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조심하세요. 그 내년에 세금 뗄 수도 있으니까 UVXY는 뭐 사실 이게 지금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11월 말쯤이니까 아직 한 달 남았잖아요. 그리고 UVXY가 좀 그걸 몇 달 갖고 가는 상품은 아니고 그건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주로 그거를 뭐 사실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빠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내년부터는 이제 10%씩 뭐 세금을 뗀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UVXY는 좀 주의하시라 이런 이야기 정도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하여튼 세금 관련된 질문 그거 이제 본인이 직접 해결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 흐름만 그냥 뭐 같이 짚어보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이 정도까지 하고요. 하여튼 그래요. 한국 증시 볼 건데 계속해서 그냥 차분하게 잘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하락의 기울기가 약간 가팔라지는지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미세하게 하락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긴 한데요. 뭐 그다지 아직까지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사실 일봉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분봉으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하긴 한데요. 그냥 굳이 분봉까지 볼 건 없고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이죠. 대략적으로 이런 좁은 범위 내에서 요 기울기 내에서 이렇게 지금 계속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장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조금씩 흘러내린 건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2포인트, 3포인트씩 꾸준히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아무튼 이게 지금 시장 변동성이 커서 이게 많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 같은 경우 그냥 지금 차분하게 이게 매집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요. 이게 아래쪽으로 이 어떤 매물 쌓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엄청난 시세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모아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이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분명히 얘가 이제 이렇게 강했기 때문에 이 한국 증시 보신 분들은 코스피 보신 분들은 지난 한 달간 9월 말부터 해서 뭐 11월 언제까지 해서 지난 한 달간 겁나게 올랐는데 이때 엄청 강했단 말이에요. 엄청 강했기 때문에 이게 뭐 쌍고점을 찍고 죽고 뭐 그런 거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생각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대로 저도 그냥 그 순순히 시원하게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꿈틀꿈틀 하겠죠, 그죠? 뭐 증권 분석하는 거, 그 기술적 분석 책 같은 거 보면은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왜곡지점으로 이렇게 죽는 일이 잘 없잖아요. 보통 이렇게 뭐 어떤 정석적인 쌍고점 형태, 고점이 다음번에 낮아지는 쌍고점 형태, 혹은 뭐 여러 번 고점을 테스트해서 뭐 이런 자리를 못 넘는 뭐 삼산 형태, 혹은 뭐 다중 천장형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보통 꺾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어쨌든 뭐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튼 이 저의 경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게 한국 증시는 근데 이 주로 방향성이 막 N자 이런 걸로 그러니까 뭐 상승 N자
뭐 하락 N자 이런 걸로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이런 반등이나 눌림 이런 거를 잘 안 보여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주의하시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 한국 증시 코스피가 한 번에 지금 외봉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외봉으로 빠지고 있는데 분명히 한 번쯤 더 올라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뭐 기술적 분석 책에 나오는 뭐 쌍고점이나 혹은 뭐 다중고점형 이런 걸 만들어낼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는 N자 뭐 이렇게 눈에 띄는 뭐 반등, 눈에 띄는 눌림 이런 걸 잘 안 보여주고 그냥 다이렉트로 쑥 빠져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요. 쑥 오르고 쑥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의 느낌상은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여기에 좀 적용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 명확한 쌍고점 이런 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그런 명확한 쌍고점, 명확한 삼산, 명확한 다중고점형 이런 패턴을 잘 안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찔끔 올라왔는데 야 이런 게 설마 쌍고점이겠어? 이런 게 고점 테스트하는 거겠어 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쌍고점이 되는 그런 독특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의미 있는 그런 다중 뭐 고점형이나 뭐 쌍고점이나 뭐 삼산이나 이런 거 좀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시긴 하셔야 되고 한국 증시는 뭐 그냥 천천히 그냥 그때그때 한 숟가락씩 얹어 나가는 거죠. 뭐 반등이 만약에 이제 올라와 주면 이제 그러면 이제 평상시보다 좀 더 큰 숟가락으로 얹어 주시면 되는 거고 하여튼 뭐 그 정도가 맞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한국은 지금까지 보면은 물론 뭐 지나고 나서 보면 이렇게 눌림이라는 게 있긴 있었는데 그다지 하여튼 눌림이 잘 없다는 그다지 그런 눌림의 기회를 잘 살리기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물론 중간중간 이런 반등이 있긴 있는데 빠질 때 되면 시원하게 한 번에 빠지고 오를 때 되면 한 번에 시원하게 훅 올라버리고 하여튼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여튼 오랫동안 본 저의 경험상 저의 느낌은 그렇다라는 거 이번에도 또 그래서 그러지 않겠냐 이 코스피 습성이 어디 안 가지 않습니까? 특히 하여튼 파생 상품들 이런 것들 보면 옵션들 보면 특히 그런 게 잘 드러나요 그죠? N자 이런 건 잘 없어요. 그냥 한 번에 오르면 쑥 올라버리고 떨어지면 한 번에 쑥 떨어져 버리고 이렇습니다. N자 뭐 이런 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와중에 풋옵션들은 또 한 번에 또 이것도 시원하게 쑥 올라와 버리려고 그러는 건지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방 경직성을 시원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짜불짜불 힘이 잘 모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딱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그냥 뭐 지켜보면 되겠죠. 어떻게 될란지요. 아직까지 뭐 무슨 결론을 못 낸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렸고 하여튼 코스닥도 잘 빠지고 있으니까 어떤 뭐 기준들의 어떤 뭔가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기준들을 많이 다 충족시키고 있으니까 얘도 한 숟가락씩 얹어 가시면 되겠죠. 뭐 특별히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원달러 환율도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차분하게 뭐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잘 지켜보자. 한국은 이미 꺾였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대형주들도 약하겠죠. 오늘 그 증권 업종이 안 그래도 아침부터 막 4점 몇 프로 오르길래 좀 뭔 일 있나 싶어서 봤더니 특별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메리츠 얘네가 뭐 상폐한다 뭐 그런 이야기 그런 이슈 때문에 상한가를 가면서 벌어진 이슈다. 그래서 저게 뭐 시장에 딱 영향을 미치고 그러진 못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이슈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뭐 메리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잘 나옵니다. 그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도 미국 증시 그죠? 오늘도 미국 증시 그 어제 하락세를 연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지 또 그런 깝깝한 싸움을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나스닥 같은 경우야 이제 명확하게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어제 어딘가를 붕괴시키면서 이 중요한 장대 양봉을 슬슬 훼손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좀 매도세가 좀 있긴 있네라는 생각하시면서 아래쪽으로 대응하시면 되겠고 하여튼 S&P가 문제예요. S&P가 강합니다. 계속 어딘가를 붕괴시키진 않아요. 여기 있는 이 장대 양봉 11월 10일 날이 장대 양봉을 이 하루에 5% 올랐던 이 CPI를 만들어놨던 이 장대 양봉이 중요한 건데 이 장대 양봉을 종가상으로 시원하게 훼손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빨리 이런 자리가 붕괴돼야 그래도 뭐라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 뭐 붕괴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일단 불안불안하게 또 하락 마감을 해줬으니 이 기세를 이어서 연속성을 보여줄지 뭐 그런 거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뭐 3,960 붕괴시키면 그래도 아래쪽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3,900까지 붕괴되면 이제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한 거로 볼 거고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하여튼 계속해서 깝깝해요. 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일단 기계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뭐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뭐 매일매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계속해서 고민은 많이 해보세요. 고민은 이게 추세가 전환되는 게 아닐까, 그래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한번 답은 안 나올지 몰라도 다양한 생각들은 한번 해보세요. 뭐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그 마치 전구가 번뜩이는 것처럼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한테 또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뭐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뭐 일단 뭐 저도 뭐 눈에 띄게 뭐가 보이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제 야 코스피가 꺾이고 있네, 나스닥이 약하네, 일단 아직까진 그래도 아래쪽으로 유리한가 보다, 그냥 역시 하락 추세는 극복하기 어려운가 보다, 그 정도 생각하면서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